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뜨거운 현안 가지고 오셨네요. 예, 어제 뉴스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뉴스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통제 강화 방안입니다. 예, 행정안정부 산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31년 만에 경찰국이란 걸 부활하라라고 권고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먼저 황정근 공동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이게 이제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 인사와 징계 요구권까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인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권이 비대화되잖아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권이 비대화되는 만큼 어떤 민주적인 통제, 관리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경찰청도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공감한다. 예. 다만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냐는 방법론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도 사람이나 단체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독립기관이냐 아니냐를 두고부터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황정근 위원장은 경찰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 위원장은 규칙이나 부령을 발령할 수 있어야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경찰은 그런 권한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경찰이 독립하려면은 경찰부로 승격하거나 총리실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되면은 독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경찰에서는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경찰과 치안이 삭제됐다고 하지만 그건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황정근 위원장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예. 정부 조직법의 치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소관 사무라는 거는 헌법에 나오거든요. 헌법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장관은 국무위원은 부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게 헌법 95조인데 행정부 장관의 부령이 아니고서는 경찰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실제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치안이나 경찰이 없습니다. 1990년 정부 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되어 있던 치안을 삭제하면서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성격되었고 경찰위원회가 설립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가? 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서부터 좀 봐야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배포한 권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검사의 수사권 축소로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권이 유례 없이 막강해졌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통제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둬서 검사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듯이 법무부 검찰국처럼. 예,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겁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법무부에 검찰국 있었듯이 예. 행안부에 경찰국 두겠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 황정근 위원장은 무력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네.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무력기관이거나 국민의 신체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무력이니까 이런 권력기관은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권력기관을 통제했는데 네.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까 국무위원이 이를 통제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 대외적인 명분 외에 실질적인 이유도 있을 거다 얘기가 나와요. 사실 명분보다는 실질이 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입장문에서 권고안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그 입장을 밝혔고요. 경찰청도 입장문에서 예.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초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아니 경찰이 비대해졌으니까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책임이 권한이 막강해졌으니까 경찰국 도서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네.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네. 근데 지금 경찰청 쪽의 입장을 들으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거다. 또 이 얘기 들으면 그런 거야 싶고. 이게 지금 일단 경찰 쪽에서는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윤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이유가 이거다. 첫 번째는 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군사작전 또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하듯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속하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더라.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월 13일 취임을 했죠. 예. 그런데 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취임식 당일에 열립니다. 예.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장관 취임 전날인 5월 12일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 장관이 아직 취임하기 전에 예,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만든다고 오라 그러더래요. 예. 어. 그리고 4번의 회의 끝에 권고문이 발표된 겁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자문위원회는 이른바 권고안이 답정너 아니냐 이런 거죠. 자, 경찰의 의심 첫 번째. 처음부터 답정너였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에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차원의 대응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한 첫 번째 지시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였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행안부가 자문위를 설치하고 초특급으로 추진하는 걸 보면은 이 말이 낭설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경찰 일반 행정을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위가 밝힌 이유를 보면은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진 만큼 장관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놓고 수사권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는 안 되지만은 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 추천이나 징계 요구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아, 인사와 징계를 가지고선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사실 검찰도 검사 통제도 인사권으로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번째는 앞으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건 경찰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예요. 이게 경찰만이 아니고요. 네. 이게 뭐 전문가들 얘기나 시민사회단체나 법학 아, 교수들이나 이런 거기서도?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정정국이 펼쳐질 거라고 보는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오늘쯤 단행할 거고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정기관을 최측근으로 구성해서 장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경찰 쌍두마차. 다 최측근으로 쌍두마차로 두려고 한다. 예. 제가 만나거나 통화한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들 상당수가 검찰에 이어서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 의도라는 거는 검찰에 이어 경찰을 동원한 건 전 정권 사정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요. 특히 검찰 출신을 검감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에 금융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사정정국, 전 정권 사정에 대한 예고편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뭐 정치보복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더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좀 그런 거 잘못이 있으면 단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윤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 초보다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 정국을 통해서 전국을 돌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네. 이렇게 경찰과 또 그 주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보는 속내가 다른 건데 네, 네. 어제 치안감 인사소동이 있었잖아요. 이건 모르는 분들 많은데 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을 장악하려는 하나의 방향 아닌가라고 보는 건데요. 무슨 소동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제 저녁 7시쯤에 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치안감이면은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주요 국장들입니다. 높은 거죠. 예, 네. 핵심들이죠. 그렇죠. 이거를 근데 7시쯤 발표했다가 2시간 뒤쯤에 7명의 인사 내용이 바뀐 걸 다시 발표했어요. 아니 발표가 났는데 그걸 뒤집는 예.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 막판에 민사안이 번복됐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발표됐다가 이걸 뒤집는 건 사실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4일 만에 치안 정감 인사를 단행했어요. 예. 왜 치안 정감 인사가 중요하냐면은 7월 23일에 현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 정감으로만 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청장을 위한 인사를 먼저 단행했죠. 네. 그리고 이번 치안 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게 인사권으로 경찰을 자주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지금 사실 자문위원회에 경찰관도 있고 경찰 출신 학자도 있는데 뭐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경찰에게 안 좋은 걸 결정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7대 2거든요. 사실 경찰관 1명 들어가고 예. 경찰대 출신의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들의 의견에 제가 뭐 다양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7대 2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온 사람도 2명이나 있습니다. 충분히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뭐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행간을 좀 읽어드리고 있는데 그 반발 내부 반응이 실제 일선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긴 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근데 그 통제가 행정부를 또한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 시민적 통제를 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권고안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가 직접 어떤 정책을 펼 거냐에 따라서 네. 논란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경찰 내부가 지금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갈 정책을 풀어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현안 오늘 행간 읽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